슈퍼중개사의 부동산 거래 꿀팁. 일단은 저 공인중개사하고 어쨌든 부동산 거래를 하든 무엇을 하든 사람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솔직해야 되지만 저한테 의뢰해 주시는 분들도 저한테 솔직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의 자금이라든지 내가 이 지역을 선택한 이유라든지 혹은 뭐 다른 부동산 통해서 그 매물을 받거나 뭐 다른 지역을 비교해서 임장을 맞다든지 이런 내용을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야 저희들도 그거에 맞게끔 매물을 소개한다든지 그다음에 그거에 맞게끔 브리핑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떤 일이든 되게 솔직한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도 솔직해져야 되죠. 근데 네네. 이제 사실은 부동산 업자들의 이제 가장 큰 선입견이 솔직하지 않고 사기꾼이 많다.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사실 이런 우리 망구님도 사용 설명서랑 책을 내시고 하시는 네. 거잖아요. 이제 제일 네. 안타깝고 좀 속상한 부분이긴 한데 네. 어쨌든 저희한테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만큼 많이 얻어 가시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그러니까 숨기시고 이야기를 다 하지 않으시면 그만큼 얻어갈 수 있는 거가 적어진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 매물 스토리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음, 근데 이 매물 스토리 파악은 저희가 제일 전문가죠. 저희가 매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 매물에 대한 매도자와 수없이 통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네. 스토리를 파악을 해야지 이게 가격이 끊길 수 있다, 안 끊길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물 스토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하고 많이 친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작년 연말에 이제 여기 신한 인스빌 1차 매매를 하는데 이분이 집이 너무 많아요. 음, 그래서 빨리 정리를 하셔야 돼. 네.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다른 부동산들은 뭐 그 내용을 다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음, 그 매물 스토리를 제가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빨리 이분은 어느 순간에는 이걸 던져야 되는, 빨리 정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구나. 그러면 이게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내려오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다음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제 손님 두 분을 붙여서 한 분이 이거를 매매를 하셨죠. 6억 어, 4,500에. 네네. 그래서 그분도 저한테 이 매물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저랑 협업이 잘 됐기 때문에 그 가격에 거래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얼마를 깎으신 거예요, 그때? 어, 이게 그때 당시 한 2,500 정도로 깎았던 것 같아요. 원래도 막 6억 대면은 싸게 나온 건데, 그걸 또 네, 2,500에 깎으신 싸게 거예요. 나온 건데 6억 4,500까지. 힘들게 깎았어요. 어쨌든. 근데 이분 그 매수자분도 저를 잘 믿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네네. 어떤 상황에서 가계약금 넣냐면 그 회사 회식하는데 술 드시다가 가계약금 입금하셨어요. 이거 술 안 드셨으면 안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 그러니까 그때 막 저 사장님 저 회식하러 가요. 가격 해주세요 막 이러다가 근데 그분은 이제 던져놓고 가격이 안 끊길 줄 알았는데 진짜 그 가격이 끊긴 거예요. 네. 그래서 빨리 만변하기 전에 빨리 입금해라. 제가 음, 부동산의 타이밍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빨리 지금 입금 안 하면 이거 날라간다. 그래서 술 먹다가 입금하셨어요. 그럼 소장님은, 그러니까 이 대부분 그 매물 스토리를 대부분 파악하고 계시고, 그죠? 그리고 그러면 네. 그 매물 스토리를 파악하고 나면은 그 매도인이 한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좀 이렇게 디스카운트가 가능할까? 약간 이게 왁구가 감이 오죠. 나온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네네. 네네. 거기에서 또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 금액인데 이 금액 이하로 이제 원하시잖아요. 항상 제가 네, 생각하는 것보다 아래로 원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 아래로 원하는 것들은 제가 또 이따 설명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네네. 그다음에 결정장애 가지신 분 위한 꿀팁은 우선순위 1, 2, 3을 정해야 돼요. 집을 음, 많이 본다고 거래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어느 정도 다산 신도시를 왔고 다산 신도시에 오는 이유가 1번, 2번, 3번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다음에 내가 매매를 할 때 집을 볼 때 첫 번째로 뭐를 생각하냐. 물론 다 가격이죠. 가격을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는 층이 중요해. 음, 무조건. 그러면 층을 봐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학교가 가까워야 돼. 무조건. 그러면 이 1, 2, 3 제가 말한 1, 2, 3 순서가 바뀔 수도 있어요. 무조건 학교가 1번일 수도 있고 뭐 층이 2번, 그러니까 가격이 2번일 수도 있고. 그러면 결정장애 가지신 분은 집을 너무 많이 보면
어떤 걸 고를지를 몰라요. 네.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명확한 우선순위 1, 2, 3을 정해놓고 내가 가격이 1번이다. 그러면 앞도 따지지 않고 뒤도 따지지 않고 가격을 봐야 돼요. 그러면 반도로 가야죠. 그 반도를 간 것 중에서 그나마 내가 두 번째로 생각한 게 학교 위치였는데 반도에서도 보면 학교가 가까이 갈 수 있는 동이 있어. 그러면 나 그 동에 층도 괜찮네? 그러면은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아무런 우선순위 갖지 않고 가격도 싸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산도 좋고 물도 좋고 공기도 좋은데 가격도 저렴해야 돼. 그런 건 없어요. 아니, 예, 아시잖아요. 그렇게 많이 실수들 하시더라고요. 이제 내가 원하는 건데, 나는 학교도 가까워야 되고, 근데 가격도 음, 싸야 되고, 동도 좋고, 음, 층도 줘야 음, 되고. 근데 또 사실은 그런 걸, 가격을 다 만족하면은 수요가 많다는 얘기고, 그러면 또 가격이 그렇죠. 좀 비싸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과감하게 버릴 거는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1번을 생각했던 거를 내가 매매를 하는 이 결정하는 그 순간에서 보신 게 있잖아요. 지역을 선택을 어쨌든 다산신도시로 한다고 하면 다산신도시에 왔어요. 그러면 나는 가격을 보면 가격을 위주로 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나는 로얄동 로얄층은 무조건 가야 돼. 그러면 조금 더 비싸더라도 그 중에서 로얄동 로얄층 중에서 제일 저렴한 걸 고르시면 되죠. 그죠? 네. 그리고 나는 학교가 무조건 1번이야. 그러면 다산 신도시에서 학교 초품화 있는 거는 지금 지구에서는 금강 1차, 2차. 그다음에 진거는 초품화가 그나마 초등학교가 가까운 곳이 많아요. 뭐 이편한 자이는 초품화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힐스테이트, 아이파크, 그다음에 뭐 이편한 네. 다산, 여기도 가깝고, 그런 식으로 조금 우선순위를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결정장애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음. 제일 흔들리는 게 어느 날은 1번이 가격이 됐다가 어느 날은 1번이 초품화가 됐다가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장님도 조금 약간, 예, 힘드시겠어요. 막 그저께 전화했을 때는, 나 응, 가격 싼 걸 찾다가 오늘 응, 오니까 학교도 응, 가까워야 된다고 하고, 응, 응, 약간 좀 그런 게 있겠네요. 응. 그럴 때 저는 아예 말씀드려요. 처음부터. 우선순위 1, 2, 3을 정해라. 1, 2, 3을 정해놓고 이거를 흔들리면 안 된다. 흔들리면 어떤 거를 아무것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결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오실 때는 다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우선순위 1, 2, 3은 집에 가서 노트에다 한번 적어봐라. 그러니까 배우자분하고 같이 적어서 그 1, 2, 3을 정한 다음에 제가 보여드린 매물 중에서 1, 2, 3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1, 2, 3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고 그 중에 1번을 가격을 조율을 해보고 안 되면 뭐 2번을 한번 해보고 이런 식으로 좀 좁혀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펼쳐놓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 막연하게 가졌던 생각을 그다음에 우선순위 1, 2, 3을 정해서 저랑 상담을 하고 집에 돌아가셔서 그 정리를 해보면 어느 정도 이제 답이 나오죠. 네. 본인들이 원하는 게 알겠습니다. 뭔지. 네, 좋은 팁이네요. 그리고 네. 그리고 너무 인터넷 매체에 의존하지 마세요. 인터넷에 올라온 예, 모든 글들이 나한테 적용되는 건 아니야. 네. 그러니까 뭐 여러 사례나 뭐 이런 것들. 부동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히스토리, 매물 스토리도 있지만 권리관계 분석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음, 이 집에 담보 근저당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압류가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권리 관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풀어갈 수 있는 게 중개사인 거잖아요. 저랑 네. 그래서 중개 수수료를 주는 거고 그래서 너무 인터넷 매체에 의존해서 내가 갖고 있는 사례가 저 인터넷 매체에서 이렇게 얘기한 게 나한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그 떠돌아다니는 인터넷 매체를 들고 본인한테 다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한테 그거를 막 따지시는 분들, 제가 네네. 이제 처음부터 설명하기가 이제 어려우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인터넷 매체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요. 저희한테 많이 상담을 하시고 제가 법적인 근거로 다 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되게 이게 그래, 소장님하고 이게 제가 음, 매수인하고 되게 이게 좀 많이 이야기가 되고 좀 합이 잘 음. 맞아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사실은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데요. 되게 어려운 직업이에요. 이런 것도 다 해야 되고 네, 권리관계 맞습니다. 부속도 해야 되고 계약서도 잘 써야 되고 그냥 가장 중요한 건 공인중개사는 협상가죠.
가격 조율이 제일 중요한 네, 네, 거잖아요. 뭐니 네. 뭐니 해도. 그래서 저하고 협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작전을 잘 세워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 아까 제가 매물 스토리 파악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제가 예를 들면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음, 물건은 하나예요. 내가 A라는 집은 하나인데,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내가 좋으면 남들도 좋거든요. 네. 그러면 여러 사람이 막 봐요. 집을. 여러 사람이 보는데 나는 내가 이걸 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집을 보자마자 바로 계약을 하겠다. 그러면 매도자가 바로 계좌번호를 줄까요? 아니, 집을 여러 군데, 여러 사람이 봤는데 난 한 안 번 주죠. 다 보고 안 주죠. 그럴 때는 매도자를 좀 저희가 하는 말로 좀 재워야 돼요. 좀 음, 집을 볼 때도 좋다라는 표현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너무 좋아도. 그냥 이렇게 쓱 이렇게 한번 보고, 근데 자기는 너무 마음에 들어. 그리고 조용히 그냥 나오셔야 돼요. 제가 이제 금강 1차를 하나를 이제 매매를 하면서, 이제 이분들은 저랑 몇 개월을 봤지? 워낙에 이제 조금 이런 쪽에 잘 모르시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라 저랑 한 6개월을 집을 봤어요. 집을 봤는데, 저랑 이제 교육이 됐죠. 그래가지고, 딱 마음에 드는 집이 동호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집을 한 번을 딱 봤어요. 근데 이제 쓱 보고 나오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계약을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 집을. 음, 근데 바로 계좌를 달라고 하면 주겠어요? 안 주죠. 네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매수자 중심 시장이었기 때문에 손님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그냥 조금 매도자분한테 이제 흘리듯이 글쎄요, 뭐 생각 한번 해보신대요. 이제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묵혔죠. 그러니까 매도자 입장에서는 집을 보고 왔는데 왜 답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 절충 잘해서 7억 2천에 거래를 했죠. 아, 좀 약간 그러니까 매도인분이 이렇게 너무 연락이 없으니까 되게 좀 약간 속이 약간, 샀죠. 네네, 그쵸. 네.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작전을 좀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내가 아무리 좋은 집도 이렇게 딱 봤는데 너무 좋아. 근데 막 거기서 좋다는 표현을 막 하시면 절대 가격 조율이 안 돼요. 저도 그러니까 네, 네. 저도 집 내놓은 입장이지만 집에 네. 와가지고 되게,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막 이러고 가셨는데 바로 음. 연락 와가지고, 이거 한 좀 얼마 깎아주세요 이러면은 조금 약간, 안 깎아줘도 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그렇죠. 있더라고요. 네, 그죠. 뭐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일단은 매수자 입장에서는 잘 고려하셔서, 그러니까 저랑 그 공인중개사하고 잘 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공인중개사들도 사실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뭐 저는 그래도 경력 연차가 조금 있어서 조금 이런 이제 노하우가 있는데, 뭐 좀 실수하는 중개사들도 있죠. 네. 그거는 알아서 판단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파트 거래 이것만 기억하라. 이거는 뭐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하는데 이 네 개가 다 맞춰지면 절대 실패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대단지, 브랜드네임, 합군, 역세권 뭐 이렇게 다 네 가지가 다 들어가 있으면 1층도 가격은 올라요. 음, 음. 그러니까 이 네 개의 교집합만 있다 그러면 사실은 어느 지역이든 아마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시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매매 시장 분위기는 잘 파악을 하셔서, 그러니까 지금은 살 때고요. 팔 때는 이제 매도자 중심일 때가 하는 시장이죠. 음, 그래서 네, 지금은 조금 매수자 중심이니까 내가 이렇게 좋은 시장이 없어요. 올라갈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매도자 중심 시장은 중개사가 참 힘들어요. 제가 압구정에서 매도자 중심일 때는 계약서 쓰면서 1억 올려서 쓴 적도 있어요. 앉은 자리에서. 아, 진짜요? 안 팔아버리면 끝나거든요. 아니, 물론 거기는 이제 압구정이라는 특수한 지역이긴 했지만 네. 어쨌든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요즘에는 하도 그래서 매수자 중심이라니까 약간 네. 그런 때가 언제였지? 약간 이게 되게 저도 가물가물하네요. 그쵸. 근데 뭐 네. 압구정은 아직도 뭐 약간 그런 분위기긴 한데
예, 아주 재밌는 시장이죠, 압구정이. 네. 아유, 뭐 아주 재밌습니다. 네. 그거는 알겠습니다. 다음에.